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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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없이 좋은 남자 화가 김수영. 니들이 배호를 알아? 5번째입니다. 5번째. 자, 배호님 이야기는 해도 끝이 없어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고 또 참 역사적인 사건도 많고 또 예술가적인 아름다운 이야기도 많고 그 배호의 이야기 5번째. 니들이 배호를 알아? 선생님께서 배호 아십니까? 좀 자극적으로 제목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5번째는 요 사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배호님 참 잘생겼죠? 지금 할리우드 배우 가도 어디 가도 안 빠질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병헌? 글쎄요, 난 배우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되는데요. 배우님은 역시 174cm 키에 멋진 외모에다가 또 목소리 기가 막히잖아요. 또 돌아가는 삼각지 보세요. 자켓 1966년도에 이 돌아가는 삼각지를 만들었습니다. 1966년도의 사진 좀 보여드릴까요? 자, 어딥니까? 서울역이죠. 전차가 보이고요. 작은 승합차 같은 게 보이죠? 이 시발 택시라 그랬습니다. 전차가 지상에서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전차는 1899년 5월 17일 날 조선시대 때 개통이 됐죠. 그래가지고 1968년 11월 30일 날 끝났습니다. 69년 6개월 동안 서민들, 서울 시민에 발휘되었었죠. 저도 막판에 전차 타고 등교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5원이었어요. 5원. 근데 학생들은 3원. 제가 홍제동 쪽에 살았거든요. 홍은동. 근데 성동구 쪽에 있는 똥통고등학교 다니는데 일단은 영천까지 무학재 고개를 넘어와가지고 영천에서 종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십리까지 타고 가는데 새벽같이 나와야 됐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내 얘기는 가능한 빼야죠. 토크쇼가 재밌는 게 뭡니까? 이것저것 그냥 재미있게 좀 편안하게 해보자는 의미고. 자, 이 사진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한강에 있는 이 뱃놀이 하는 곳인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중지도입니다. 한강 중지도. 서울역에서 용산을 지나 노량진 쪽으로 가는 한강대교 바로 옆입니다. 거기에는 작은 섬이 있는데 그게 중지도고요. 그 옛날에 제가 그 똥통고등학교 다닐 때 여기 보면은 배가 있죠. 이 간이 선착장에 배가 있고 또 여기서 수영도 했습니다. 김수영이 한강에서 수영할 때의 시절입니다. 이때 옷 맡기고 옷 벗고 맡기는 데 있잖아요. 샤워도 하고. 좀 학생이 돈이 어딨어. 모래사장 위에다 옷을 벗어놓고 친구들 보고 교대로 다 봐달라 그러면서 거기서 수영을 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1966년 배호님은 최고로 잘 나갔습니다. 그냥 배호와 그의 악단 해가지고 서울의 장안에 유명한 캐바레를 섭렵했었죠. 게다가 멋있는 사나이잖아요. 들으면 멋있잖아요. 항상 그 폼 죽여주죠. 그런데다가 가끔 가다 스틱을 탁 날려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딱 두드리면 그건 보는 사람이 그냥 황홀에 빠집니다. 환상에 빠지고요. 마치 그냥 그 몽환에 빠지는 그런 이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배우님의 멋있는 할리우드보다도 더 잘생긴 저 말고요. 배호. 그분이서 연주가 끝나면은 장안에 있는 아줌마들의 배호를 납치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배호님에게 직접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하면서 대접을 했답니다. 더불어 빈대부터 가지고 가는 친구들도 좋아했었겠죠. 그 환상의 자리에 늘 고급 요리가 있었겠죠. 근데 그 고급 요리를 잘못 먹고 배호님이 병에 걸렸습니다. 배호 엄마가 나중에 이제 회고로 했던 그 얘기입니다. 이 병에 걸렸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지난 2월 업소 공연 후 친구들과 돼지고기를 잘못 먹은 다음에 체해가지고 식중독을 일으켜가지고 그
병이 생겼습니다. 그게 급성신장염인데 온몸이 심하게 붓고 그런 상태에서 여동생을 어머니를 부양하고자 아픈 상태에서도 악단 생활을 계속하다가 병세가 심해져서 청량리 단칸방에서 투병에 들어갔습니다. 기어코 누른 거죠. 초기 증상은 소변량이 줄어들고 복통과 함께 미열이 나는 증세로 절대 안정이 필요한 당시로서는 주변에서 걸린 사람이 희귀한 병으로 알아서 콩팥의 세포가 죽어가면서 배설장애를 수반하여 전신쇠약, 식욕부진, 얼굴이 심하게 붓고 숨이 가빠오며 오후가 되면 발목이 부어올랐답니다. 그래서 배우는 술과 담배를 끊었고 식중독에 의한 급성신장염은 요즘에도 무섭답니다. 0157 병원성 대장균과 같은 우선적으로 신장세포를 집중적으로 파괴하여 용혈성 요독 증세를 일으켜 신장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 인체 수분이 배설이 안 되며 세포로 수분이 흡수되면서 온몸이 심하게 붓는 증세랍니다. 그 주요 증세는 극도로 피로함과 어지러움을 동반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만 되는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서는 치명적인 불치의 병이고 현재도 신장이식을 통해서만 완치할 수 있는 무서운 병이랍니다. 참 희대의 참 가수가 이렇게 몹쓸 병에 걸리다니 인간의 운명은 하늘이 하는 거라고 하긴 하지만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위대한 100년에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가수가 이런 신장염에 걸리다니 꽃피고 한창 이제 인생이 그냥 빛을 발할 그런 나이에 더군다나 1966년 최고의 히트곡 돌아가는 삼각지를 녹음을 할 그 시기에 신장염이 걸렸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배우 배상태 씨가 있었던 이제 그 녹음했던 시절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66년 3월 우연히 두메산골 굿바이 누가우로를 음반을 통해서 듣고 배상태 씨가 이야 이 사람이다 하면서 배호를 찾아갔답니다. 그가 근무하고는 궁전 캐바레로 찾아갔는데 아파서 못 옵니다. 청량리 어디 뭐 단칸방에서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 찾아 청량리 단칸방 세 방을 찾아갔더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허약하고 뚱뚱이 부어가지고 식사도 못하고 앉아있는 배상태를 보고 기가 막혔답니다. 거기서 돌아가는 삼각지 악보를 보여주고 노래를 하자 그랬더니 배호 어머니께서 김금순 여사가 선생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다 아파보는 죽어가는 환자한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절대 못 시킵니다 했답니다. 배상태 씨는 그 전에 남이대 남진 금호동에게 이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르게 했었답니다. 그랬더니 악보를 본 다음에 아이고 촌스러워서 저는 아니 되옵니다. 안 하겠습니다. 바빠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거절했답니다. 그래서 찾아간 배호마저 그렇더니 배상태 씨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얼마 후 다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갔는데 간호원마저 그거는 아니 된다고 참 그렇게 하는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배호가 악보를 보더니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눈에 빛을 발하더니 이것은 꼭 내가 보고 싶었던 노래네요 하면서 병원에서 배상태 씨 기타 반주에 맞춰가지고 연습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배상태 씨가 병원에 비에 도움이 되라고 뉴스타 레코드 회사에서 준비해간 10만원 조금 더 되는 돈, 당시 1,000원을 배우님에게 전달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연습을 해서 그 이튿날 신당동에 있는 뉴스타 이 레코드사에서 방을 정해준 여관에서 연습을 하고 하루 연습을 하고 그 이튿날 장충단인 부근에 최성락 씨가 운영하는 한국 최고의 녹음실에 가가지고 녹음을 했답니다.
병세가 심해서 호흡조차 곤란한 상태에서 첫 소절 삼각지로 다리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호흡이 안 돼가지고 첫 번 녹음할 때는 삼각지로 다리에 이렇게 가지고 한숨을 한 번 쉰 다음에 녹음이 됐습니다. 두 번 녹음 나중에 이제 차후에 다시 한번 했는데 67년에 66년 처음 녹음할 때는 그런 상태에서 녹음을 했으니 얼마나 참 드라마틱한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가수도 없으며 이런 음반 기록도 없으며 이런 녹음에 참 전설적인 것도 없습니다. 배상태 씨가 참 이 마지막으로 촛불이 꺼질 때 빛을 발하면서 확 타오르면서 꺼지잖아요. 배우님이 그런 상태에서 이 녹음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숨을 몰아쉬면서 끓어오르는 가래를 여러 번 뱉어가면서 간신히 취입한 이 곡이 병마에 시달리는 무명 가수가 밤무대의 악단 연주자로 살았을 때 24살의 한 젊은이의 인생을 바꿔놓은 행운의 곡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배호 씨가 나중에 다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이듬해 인터뷰했던 기록이 나왔습니다. 1967년 12월 30일 한 좌담회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 있을 때 처음 보는 작곡자가 찾아왔어요. 같은 종씨, 더구나 배 씨는 귀한 성 아닙니까? 내가 불러줘야 할 곡이 있다는 거야. 처음엔 거절했어요.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고 말이야. 그랬더니 자꾸 불러보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응락을 하고서는 노래를 부르기 쉽게 쉼표를 원래 악보에서 쉼표를 몇 개 더 집어넣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작곡자 배상태 씨도 좋다고 했어요. 연습을 한 다음 날 장충 녹음소에서 간신히 한 곡을 부르고는 도망치듯 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까맣게 잊었는데 나중에 판이 나올 때 보니까 자켓 타이틀로 걸린 데다 이건 아주 일품이거든. 생기에 넘치는 목소리야. 여러분 요즘에 가수들이 녹음 한번 할 때 무려 5,000번을 부른답니다. 연습을. 그래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뭐 피처링도 하고 뭐 다시 하고 그러는데 배호님은 딱 하루 연습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그 이튿날 가서 장충당 녹음실에 가서 녹음을 했답니다. 최성락 씨 있는 녹음실에서.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이 가창력이며 대단한 곡입니까? 돌아가는 삼각지 우리는 다시 한번 들어야 합니다. 이 명곡이 그렇게 해서 참 녹음이 됐습니다. 1966년 참 이렇게 힘든 녹음을 끝나고 배우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텔레비전에는 뭐가 나왔을까요? 짜자자잔. 김일 선수. 당시 프로레슬링은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흑백 텔레비전 시절이었죠. 여기 지금 이쪽 선수가 저는 아직도 안 있습니다. 스웨덴의 칼 칼슨 아니면 잉게마르 요한슨이라는 아마 레슬러일 겁니다. 저도 이 프로레슬링 한다 그러면은 모든 걸 다 잊고 텔레비전 앞에 가서 서 있었습니다. 시내 택시가 운행이 안 될 정도로 길거리가 조용할 정도로 프로레슬링은 인기 있었습니다. 이 김일 선수는 당시 100불이 안 되던 시절에 우리 국민들의 참 기쁨을 주고 우리 국민들의 카타르시스를 해소한 위대한 스포츠맨이죠. 당시 1966년도에 우리 한국 가수로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유명한 동백 아가씨. 참, 아시죠?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 음반입니다. 한국 가요사에 큰 획을 긋는 돌아가는 삼각지가 66년도에 나왔다 하면은 1964년도에는 동백 아가씨가 나왔죠. 이미자가 부르는 거. 최고의 히트곡 한국 음악사에 획을 긋는 이 당시에 유명한 노래 또 울고 넘는 박달재 박정희 불렀죠. 신중의 빗속의 여인 남일해의 빨간 구두 아가씨 오기택의 아빠의 청춘 남일해의 첫사랑 마더로서 황혼의 에레지 최양숙이 불렀죠. 보고 싶은 얼굴 현미 이런 가수들이 노래를 불렀었는데 또 서양에서 또 어떤 게 있었는가요? 또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죠.
자, 이 사람이 누군가요? 비틀스, 존 레논, 링고 스타, 그 사람들 같이 금방 딱 안 나오는데 연식이 좀 오래돼가지고 당시 비틀스 노래는 뭐 굉장했잖아요. I wanna hold your hand 또 뭐 많습니다. 또 다른 가수 전 세계를 뒤흔든 가수 미스터 엘비스 프레슬리. 난 이 사람 노래는 별로 사실 좀 느끼해가지고요. 그렇지만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미국 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했죠. 엘비스 프레슬리는 당시 군대 갔을 때 최고의 뉴스거리며 10대 뉴스의 하나에 속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지금도 저는 뭐 수없이 외웁니다. Can't help falling in love, love me tender, hound dog, don't be cool, don't be cool, lonely man loving you, I'm coming home, Hawaiian wedding song. 이런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에 서양 문물이 들어오자마자 비틀스하고 저렇게 엘비스 프레슬리가 팝송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당시 많이 히트치던 그 당시였습니다. 팝송 DJ 생각하십니까? 최 누군데? 또 문화방송에도 있었고 또 KBS도 있었고 팝송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당시 우리 젊은이들이 사랑했던 그런 팝송 프로그램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배우님이 뚱뚱 부은 얼굴에서 청량리 단칸 새방에서 녹음을 하던 돌아가는 삼각지 연습하던 모습입니다. 배우님은 참 드라마틱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전무후무합니다. 물론 베토벤이 작곡할 때 나중에 말년에는 귀가 멀어가지고 안 들리는 속에서도 음악을 작곡했다 그러지만 이렇게 뚱뚱 부은 상태에서 녹음기로다가 새방에서 녹음했다는 사실은 얼마나 참 드라마틱하고 슬픈 내용입니까? 가수로서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극 속에서 장미가 태어났죠. 또 이것도 보십시오. 팔을 부축하면서 무대에 서서 노래 부르는 모습입니다. 배우가 자리에 서 있을 만큼 기운이 없어가지고 신장염이 왜 생겼을까? 우리의 배우님을 운명을 달리할 그 무서운 병 신장염. 그런데 저는 그때 음악 시간에 노래를 배웠는데 이 노래 한번 해볼게요. Che bella cosa, una giornata sole, un'aria serena dopo una tempesta. O sole, sole mio, stai from a te, stai from a te. 주책바가지 이제 노래도 못하면서 베리베리 그 하고 앉았네. 죄송합니다. 왜 이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은 제가 똥통고등학교 음악 시간에서 배운 노래는 클래식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방금 했던 게 오 나의 태양 아닙니까? 이걸 또 음악 선생님이 원어로 가르쳐 주는데 40여 년 지난 지금까지도 안 잊어먹고 원어를 하는 거 보면은 당시 음악적인 마인드가 한창 자리 잡을 때인데 왜 클래식하고 가곡만 가르쳤을까요? 당시엔 뭐 돌아가는 삼각지, 동백꽃 뭐 이런 게 유행할 때인데 왜 서민들의 애환이 달린 이런 우리 정서가 담긴 트로트는 안 가르치고 뭐 오솔레 미오, 아목동화 뭐 이런 것만 가르쳤을까요? 난 그게 불만입니다. 지금 뭐 이상한 이념 가지고서 뭐 전교조 선생님들 뭐 아이들 가르치지 마시고요. 저는 이런 클래식 말고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뭐 아이돌 가수 노래도 좋고요. 또 뭐 동백아가씨, 돌아가는 삼각지, 돌아와요 부산행에 이런 그 우리 정서를 실은 노래를 좀 가르쳐줘서 동영상도 찍고 또 아이들을 뭐 아이돌 팝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왜 음악의 기본이라고 그러면서 클래식하고 가곡만 가르칩니까?
서양에서는 미국에서는 팝송이 있죠. 불란서에서는 샹송 있죠. 또 일본에서는 엔카 있죠. 포르투갈에서는 파도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엔 트로트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서를 가리켜야지 왜 엉뚱한 가곡하고 솔레미오만 가리킵니까? 지금 노래방에 가서 저 40, 50년 돼도 가곡 잘 안 부릅니다. 저 학교 다닐 때 배운 수학일의 완성 정경진 씨가 저 이렇게 두꺼운 거 있었잖아요. 저 공부 좀 했어요. 1년 장학생 때 했었거든요. 3년 장학생 하려고 그러다가 못하고 1년 장학생 했는데 수학 기초 기초 수학 마스터는 물론이고 방정식 물론이고 기하 해석 저 잘했습니다. 저 이과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기하 해석을 무지하게 공부했는데 지금 아무 쓸모 없습니다. 지금 졸업한 지 한 4, 50년 되는데도 기하 해석 단 한 번도 안 써먹어 봤어요. 전자계산으로 따따따따 두드리고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으면 수학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음악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국 정통 트로트 가요제를 15년째 15회째 지난 4월 개최를 했지만 4월 2일 날 개최를 해가지고 수많은 가수들과 함께 멋있는 공연을 해가지고 텔레비 중계까지 냈지만 거기서 클래식 캔님, 오솔레 미오 아무도 안 했습니다. 트로트 하니까 모든 그 관중들의 즐거워하는 모습 보고 저도 같이 함께 참 엔돌핀이 팍팍 돌고 다음에 텔레비전 방송하는 것도 보고 즐거웠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나라 정서 서민들의 애환이 담겨져 있는 트로트를 교과서에 넣어주십시오 하는 게 오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고 지난번에 4회 때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영화 70mm 최초로 만든 영화가 무엇이냐 하는 거 춘향전입니다. 춘향전. 춘향전은 최은희가 주인공이었던 때도 있었고 그 외에 한국의 인기 있는 스타 최고의 스타들이 다 춘향전 한 번씩 했는데 춘향전이 몇 번이나 리바이벌 되는가 하면 무려 10번이나 재촬영이 됐습니다. 임권택 감독도 춘향전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니들이 배호를 알아 5번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트로트를 사랑합시다. 저는 배호의 매니어에다가 배호 광이죠. 니들이 배호를 알아 이제 5번째, 이제 10번째까지 하면서 배호에 관한 느낌, 사랑, 또 감동 전부 다 집어넣고 아기자기한 당시 사회상 이야기 모두 집어넣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뭐든지 부족합니다. 뭐든지 시원치 않습니다. 토크쇼 어설프지만 현장감 살리는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배호님 일생일대의 기록을 요만큼이라도 한번 제가 만들어 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니들이 배호를 알아 5번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바이바이.